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아, 강의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뭐, 좀 게을렀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강의 준비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제 개강을 맞이해가지고, 못다한 강의 준비를 지금 이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기초 핵밀 입자 물리학 이제 10강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입자 물리의 이제 초기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 이제 중성미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1946년 전후로 발견된 입자들이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946년 이전에 발견된 입자들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입자들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입자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는 보통 우리가 이제 헤드론하고 렙톤 이렇게 나누는데, 헤드론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강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입자는 또 이제 크게는 이제 베리온하고 메존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양성자, 중성자, 뭐 반양성자, 반중성자 이런 걸 우리가 베리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온, 파이 플러스, 파이 제로, 뭐 파이 마이너스. 여기 이제 그 파이 플러스의 반입자는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로의 반입자는 파이 제로 그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입자하고 하나를 입자로 넣으면 다른 놈은 반입자인데, 이렇게 중성인 놈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반입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렙톤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을 배웠고, 일렉트론의 반입자가 양전자, 파지트론 이렇게 됐고, 뮤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뮤 마이너스의 반입자는 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중성미자 지난번에 일렉트론하고 뮤온과 짝을 이루는 일렉트론 뉴트리노, 그 다음에 뮤온 뉴트리노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거의 반입자를 이렇게 위에 바를 써가지고 엔티 일렉트론 뉴트리노, 엔티 뮤온 뉴트리노. 그래서 반입자는 이렇게 위에다가 중성인 놈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반입자 N바, 여기도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P바는 컨벤션인데, 전하가 있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별을 해주고, 중성인 놈, 전하가 중성인 놈은 위에 이렇게 바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매개해주는, 그 전자기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이제 그 당시까지 발견된 게 이제 광자, 포톤이 발견됐고, 광자는 자기 자신이 반입자, 광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반입자에서 괄호를 친 거는 반입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자물리, 핵물리를 하면 너무너무 심플할 텐데, 이제 그 이후에 1946년 이후에 입자들이 이제 무더기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무더기로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입자들이 발견돼요. 이렇게 쓴 기호는 우리가 그릭으로 이제 시그마, 요는 이렇게 생긴 놈은 램다, 그다음에 얘는 뭐 크사이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캐스케이드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크사이 또는 캐스케이드 이렇게 읽고, 요놈은 이제 오메가,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뭐 델타 이렇게 읽습니다.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이 막 발견되고, 바리온에서는, 메존에서는 뭐 K, 뭐 에타 이걸 읽을 때 이제 에타, 그 다음에 이거는 D,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이거는 에타 프라임, 뭐 B 메존, 뭐 오메가 메존, 파이 메존, 그 다음에 J 프사이라고 읽습니다. J 슬래시 프사이인데 읽을 때는 J 프사이, 혹은 프사이가 영어로 이제 PSI 이렇게 되는데, 스펠은 보통 이제 싸이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강남 스타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원어 발음은 J 싸이 이렇게 읽습니다. 프사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도 파동하면서 프사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J 싸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렙톤족에는 일렉트론하고 뮤온과 그거의 파트너로 이렇게 일렉트론 뉴트리노, 뭐 뮤온 뉴트리노 이렇게 그 발견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가 더 발견이 됩니다. 타우라고 하는 렙톤이 발견되고 그거의 파트너로 타우 뉴트리노, 타우 중성미자, 그다음에 괄호 안에 증거는 타우 마이너스가 입자면 타우 플러스는 반입자, 그래서 입자 반입자 이런 페어로 지금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매개 입자에도 이제 광자만 있었는데 광자 말고 또 이제 W 이제 이거는 약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매개 입자인데 뭐 W 보존, 그래서 W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G 보존, 이건 위에 있는 G0, 이 놈은 전하가 있는 놈, W는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도 있고, Z라고 하는 거는 G는 중성인 놈만 있습니다. G0. 그래서 전하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러한 입자들이 막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바리온하고 강입자 중에 베리온하고 렙톤은 페르미온, 스핀이 반정수인 페르미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존과 이 매개 입자는 다 보존, 스핀이 정수인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온하고 렙톤은 페르미온에 해당되고, 메존과 그 미디에이터,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는 다 보존으로 우리가 보존으로 스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윌리스 램이라는 사람인데, 이 윌리스 램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195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퀀텀 미케닉스 쪽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우리 퀀텀 미케닉스 배우면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이제 보어의 에너지 준위가 있지만 그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준위가 뭐 미세 구조, 초미세 구조에서 막 에너지 준위가 더 세밀하게 갈라지는데, 그 미세 구조의 그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을 에 기여를 해가지고 그 기여로 우리가 윌리스 램이라는 사람이 195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 윌리스 램이 얘기한 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1901년도에 처음 노벨상이 주어졌을 때 물리학자들은 두 개의 기본 입자, 즉 양성자와 전자, 기본 입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본 입자는 양성자, 전자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양성자, 전자에 대해 알았다. 1930년도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중성자, 뭐 중성미자, 뮤온, 파이온 저희가 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매존, 아까 했던 뭐 D 매존, B 매존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매존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중핵자, 뭐 하이페론이라고 중핵자, 좀 무거운 중핵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나는 노벨상은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와 같은 발견은 $10,000의 벌금형에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940년 이후에는 입자들이 그 전에 입자가 별로 없을 때 하나씩 두 개씩 발견될 때는 너무너무 새로운 발견이라고 기뻐했는데, 이제 무더기로 막 그냥 나오니까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상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 막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는 수상 소감입니다. 1946년 이후에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된 입자들이 이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과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뭔가 패턴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 패턴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게 또 한꺼번에 많은 입자들이 막 발견이 되니까 도대체 이놈이 뭐지? 너무 이상해. It's very strange. 그래서 strange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그 발견된 입자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신기하게도 이 새로 발견된 입자들이 만들어질 때는, 생성될 때는 10-23승초, 10-23승초 정도로 빠르게 생성이 되는데, 붕괴될 때는 조금 천천히 붕괴돼요. 천천히 붕괴된다고 하는 게 10의
100년, 뭐 10년 이렇게 1분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고 붕괴되는 게 아니고 요 10의 23승보다는 천천히 그게 이제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세컨드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붕괴하는 그런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they are so strange. They are strange particle.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이상해 하고 나오면서 이제 strange라는 말을 쓰게 됐고 그런 입자들이 다 strange particle이 된 거예요. strange particle인데 이런 놈이 이제 생성될 때는 또 굉장히 빨리 생성되지만 또 쌍으로 생성이 된대요. 이게 왼쪽에 있는 반응식은 파이 마이너스하고 그 P 플러스 프로톤하고 파이온이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스트레인지한 파티클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입자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생성하는 프로세스인데 얘네들이 항상 쌍으로만 이상하게 생긴 놈 그동안에 그 전에 46년 이전에 발견된 입자들은 이상하지 않은 입자들이고 그 이후에 발견된 입자들은 이상한 입자들인데 이상한 입자들은 이렇게 항상 페어로 쌍으로 생성돼요. K 이상하고 시그마 뭐 이상한 놈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K 시그마가 나오는데 이 전하는 반응 전과 후에 보존돼야 되니까 반응 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토탈 전하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토탈 전하가 0이 되려면 K 플러스는 시그마 마이너스하고 결합이 돼야 되고 K 제로가 나오면 시그마 제로에서 토탈 전하가 0이 되게끔 이렇게 0이 되는 이제 전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쌍으로 이상한 놈이 발견이 되고 예를 들면 K 지로가 있고 중성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놈은 이상한 놈이고 이놈은 이상한 놈이 아니죠. 이놈은 스트레인지한 놈이 아니라서 스트레인지하지 않은 놈하고 하나씩 나오는 거는 발견이 안 됐어요. 항상 이상한 놈 두 개 쌍으로만 발견이 됐지 이렇게 이상한 놈과 이상하지 않은 놈이 나오는 경우는 발견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성될 때는 이상한 스트레인지 파티클은 페어로 생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붕괴가 될 때는 K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 입자로 붕괴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놈이 하나가 붕괴가 돼요. K가 뭐 지로가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로 간다거나 시그마 플러스가 프로톤 P하고 파이 지로로 간다거나 보통은 우리가 프로톤을 할 때는 P라고만 쓰는데 여기 전하 보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한 반응 전에 놈이 전하가 0이면 반응 후에는 전하의 합이 항상 0이 돼요. 전하는 더하기예요. 전하의 합은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 플러스가 나오면 토탈 전하가 0이 되기 위해서 파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파이 플러스 파이 제로가 나오면 토탈 전하가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파이 플러스 파이 제로는 안 나오고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입자가 생성되고 붕괴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 파이어스라고 하는 더치 아메리칸 피직시스트가 있었는데 이 파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트레인지 파티클은 생성이 될 때는 이렇게 생성이 될 때는 강력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스트롱 포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붕괴될 때는 이러한 붕괴될 때 K가 붕괴될 때는 다른 놈으로 붕괴될 때는 양력에 의해서 weak force에 의해서 붕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이 될 때는 강력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이죠. 붕괴가 될 때 대부분의 붕괴 과정은 그 약상호작용, 양력에 의해서 붕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겔만이라는 사람이 이 머레이 겔만은 너무너무 유명한 입자물리학의 너무너무 유명한 과학자고 이분은 그 쿼크 모델 뭐 이런 것 때문에 69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입자물리학에서. 그 겔만하고 그 당시에 이제 당대 물리학자가 일본의 니시지마라는 사람이 이상한 입자, 이제 스트레인지 파티클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 이 이상한 입자들은 이상하게 많이 이러한 입자들, 이상한 입자들은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퀀텀 넘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퀀텀 넘버 우리가 전하 차지도 퀀텀 넘버지만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거를 S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기묘도라고 얘기를 하고 기묘도를 갖고
갖고 이상한 입자들은 strangeness라고 하는 퀀텀 넘버를 항상 갖고 S라고 하는 기묘도는 강상호작용에서는 반드시 보존돼야 되고 반면에 약상호작용에서 이 퀀텀 넘버, 기묘도라고 하는 퀀텀 넘버는 보존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strangeness라고 하는 퀀텀 넘버, 그 전하와 같은 그런 퀀텀 넘버가 요 반응식, 강상호작용 생성될 때는 보존돼야 되고 붕괴될 때는 그 보존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여기가 strangeness라고 하는 퀀텀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이놈들은 strange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묘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붕괴 전에는 기묘도가 있었는데 붕괴 후에는 없다는 얘기는 기묘도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약상호작용에서는 보존이 안 되고 강상호작용에서는 보존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반응식에서 파이하고 프로톤은 기묘도가 없는데 이상한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K하고 시그마는 기묘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기묘도는 보존돼야 되니까 K 플러스가 갖는 기묘도하고 시그마 마이너스가 갖는 기묘도가 서로 예를 들면 전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듯이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얘가 기묘도가 있으면 얘는 기묘도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묘도가 1이면 뭐 얘는 기묘도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 합치면 토탈 기묘도는 0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어쨌거나 새로 생긴 이상한 스트레인지 파티클은 기묘도라고 하는 퀀텀 넘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 인터랙션 이렇게 강상호작용에서는 기묘도는 보존돼야 되고 이게 위크 인터랙션 약상호작용에서는 기묘도는 보존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겔만과 니시즈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라 우리가 불교 그 이론에서 보면 우리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8가지 수행 그래가지고 eightfold path라고 얘기해요. eightfold the noble eightfold path에서 팔정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팔정도에는 8가지의 수행이 있는데 정견은 바른 견해 그다음에 정사유는 바른 생각 그러면 이건 바른 말 그다음에 정업 하면 바른 행동 정명 하면 뭐 바른 목숨 그다음에 정정진 하면 바른 노력 이런 걸 나타내주고 정념 하면 이제 바른 념, 바른 기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정 하면 이제 바른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의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eightfold path, 팔정도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eightfold pat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견을 이게 조금 더 해석이 어려면 때로는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ight view, 올바른 견해. 정사유는 right intention이고 정어 하면 right speech, 그 다음에 정업이라고 하는 건 right action, 그 다음에 정명이라고 하는 거는 right livelihood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삶을 좀 존경해라. 그러니까 livelihood 이렇게 나타내고 정정진 하면 right effort 노력이죠. 그다음에 정정진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빠진 게 뭐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게 정념이 여기 있고, 네, 정념 순서를 제가 요걸 저기해서 정정이라고 이게 바른 선정, 정정이 뭐냐 그러면 right concentration 이렇게 right practice meditation에서 right concentration이 정정이라는 개념이고 정념은 뭐냐면 right mindful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trol your thought 정념은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8가지의 수행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입자 분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이 그 팔정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입자 물리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를 겔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196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입자 물리학에서 머레이 겔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를 조금 이렇게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표로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입자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때 입자를 분류하는데 이제 8정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용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다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중도. 영어로는 멀티플랫 그래가지고, 멀티플랫은 뭐냐면 비슷한 질량을 갖고 전하가 다른 입자들의 묶음을 멀티플랫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톤하고 뉴트론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은 거의 같죠. 질량은 거의 같은데 전하만 다릅니다. 프로톤은 전하가 있고 플러스고, 그 다음에 뉴트론은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 이중도죠. 이중도. 따지면 영어로는 더블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이라고, 이중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온이라고 때 제가 설명했던 파이온은 전하가 세 개는, 다른 놈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갖는 파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파이온, 그 다음에 전하가 중성인, 전하가 없는 파이온. 세 개를 묶으면 이게 이제 삼중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어로는 트리플렛 이렇게 됩니다. 트리플렛. 그 다음에 똑같은 성질을 갖는 비슷한 성질, 질량은 거의 비슷한데 전하가 다르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놈들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놈이 4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음악 할 때 사중주 이렇게 얘기하죠. 쿼텟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멀티플랫은 이게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그 멀티플랫의 용어가 더블렛, 뭐 트리플렛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입자를 분류할 때 이제 8fold way, 8정도라고 하는 게 이제 8fold way인데, 이런 거는 조금 느낌이 오죠. 한 8개를 묶어서 분류하나 보다. 그래서 그걸 이제 8정도, 그래서 8fold way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놈은 이제 보통 이제 멀티플랫이라고 하는 걸 다중도라고 했는데, 이 더블렛하고 예를 들면 트리플렛, 멀티플랫하고 멀티플랫을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8개의 그룹에 이 프로톤, 뭐 뉴트론, 뭐 파 이런 걸 한꺼번에 예를 들면 넣으면은 그 멀티플랫과 멀티플랫을 묶은 거니까, 그런 놈을 우리가 슈퍼 멀티플랫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좀 8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8fold way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fold 8정도라고 하는 거는 스핀이 같은 놈끼리 묶고, 스핀은 같지만 전하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핀이 같은 놈. 예를 들면 스핀이 같은 놈은 보존과 페르미온으로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과 페르미온 이렇게 구분을 하고, 대신에 전하가 다른 놈, 그 다음에 기묘도가 다른 놈, 아까 스트레인지니스하고 차지 이런 놈이 다르지만 스핀은 같은 놈, 전하하고 기묘도는 다르지만 스핀이 같은 놈끼리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은 베리온이에요. 베리온은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리온 옥텟. 그래서 이게 옥텟은 멀티플랫에 2개면 더블렛, 3개면 트리플렛, 8개면 옥텟, 4개면 쿼텟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베리온 옥텟은 스핀이 2분의 1짜리를 8개 입자를 묶은 거구나. 그래서 묶었는데 이런 놈은 다 스핀이 2분의 1인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 묶은 놈이 뉴트론, 프로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지로, 시그마, 플러스, 그 다음에 램다, 그 다음에 여기 크사이 혹은 캐스케이드, 마이너스, 캐스케이드, 지로, 이런 놈은 이제 전하는 다르지만 성질이 같은 놈. 8개의 입자를 이렇게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놓고, 이제 2개는 이게 램다 지로, 시그마 지로, 램다는 가운데에 놨습니다. 가운데에 놨다는 얘기는 요 놈이 이제 둘 다 전하의 입장에서는 지로, 전하는 차지는 0이지만 이제 성질은 이제 조금 다른 놈. 이제 그렇게 해서 2개를 이쪽에다 묶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핀은 8개가 다 스핀이 2분의 1인데, 얘네들은 각각이 전하도 좀 다르고 기묘도, 스트레인지니스도 달라요. 그래서 스트레인지니스는 가로로 이제 3칸, 3줄이죠. 한 줄, 2줄, 3줄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가로에 놓여있는 뉴트론하고 프로톤은 스트레인지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상하지 않다고 그랬죠.
스트레인지하지 않은 놈은 스트레인지니스, 기묘도가 0. 그다음에 나머지 놈들은 다 스트레인지 파티클이에요. all strange particles. 근데 이렇게 시그마, 램다 이렇게 네 개는 스트레인지니스가 마이너스 1로 가로 이쪽에 이제 구별을 했고, 그 아래 칸에 있는 놈은 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 크사이 혹은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놈은 기묘도가 마이너스 2짜리가 되는 거고, 그 놈은 이제 크사이 마이너스, 크사이 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지로만 있다 이런 얘기. 전화로 따지면 그렇게 그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 대각선을 따라서 쭉 가는 놈은 전하가 플러스 1.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대각선을 따라서 가는 이 네 개의 입자는 전하는 0.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전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전하는 구분을 이렇게 해줬죠. 위에서 위참자로 마이너스는 전하는 마이너스. 중성자 시그마 지로, 램다 크사이 지로는 전하는 0, 중성이고, 네, 프로톤하고 시그마 플러스는 전하는 플러스 1, 일렉트릭 차지는 플러스 1. 그래서 괄호는 스트레인지니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은 전하로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핀이 0인 보존 입자의 활 정도는, 보존 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사 스칼라라고 해서 그 보존인데, 우리가 그 전에 발견됐기에 스트레인지하지 않은 놈이 뭐였죠? 파이온, 이런 놈이 스트레인지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파이 지로, 파이 플러스가 있고, 걔는 스트레인지하지 않았던 놈이고, 여기에 같이 이제 에타라고 하는 놈이 같이 좀 끼어 있어요. 요 놈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놈은 이제 스트레인지니스를 0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K 지로, K 플러스가 위쪽으로에는 스트레인지니스가 플러스. 그거를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놈은 스트레인지니스가 마이너스.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K0는 전하는 요 위에 위참자는 전하, 중성,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는 이놈이 전하가 플러스 1, 전하가 0,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대각선도 전하가 마이너스 1자를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핀으로 구별해서 스핀 베리언 옥텟과 8정도 베리언 옥텟과 유사 스칼라도 있고, 이제 다른 또 벡터 매존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매존을 가지고도 이렇게 8정 이렇게 입자를 분류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기준은 스핀이 같은 놈은 한 묶음. 근데 묶었는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 육각형의 꼭지점과 가운데에 입자 8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8개 입자가 스트레인지니스하고 기묘도하고 전하, 차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러한 입자를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겔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스트레인지니스는 강상호작용에서는 입자가 생성될 때 스트레인지니스가 보존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반응식을 사람들이 그 발견을 했어. 파이 지로하고 뉴트론이 충돌을 해가지고 K이온하고 시그마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개 입자는 그 전에 발견되지 않은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놈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 전에는 이놈은 스트레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에는 기묘도가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기묘도가 반응 전에는 0이죠. 스트레인지 파티클이 없으니까. 근데 반응 후에도 스트레인지니스는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놈이 스트레인지니스가 플러스면 1이면 다른 놈은 스트레인지니스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이온하고 이 시그마가 발견됐다면 K는 매존에 있는 놈이고, 시그마는 마이너스 지로 플러스가 있고, K도 K0도 있고, K 플러스도 있고, K 마이너스도 있고, 뭐 K바 지로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이제 K 반대. 여기서 이제 K 플러스가 나온 거는 요 놈은 스트레인지니스가 1짜리죠. 스트레인지니스가 1짜리니까는 그거하고 파트너는 뭐냐면 스트레인지니스가 마이너스 1짜리 베리온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사이는 스트레인지니스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요 시그마 캐스케이드 크사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는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이제 시그마가 나와야 되는데
K 플러스는 전하가 플러스니까 반응 전에도 전하도 보존돼야 되고 스트레인지니스도 보존돼야 되니까 전하가 보존되려면 요 시그마 중에 마이너스 지로 플러스 중에 마이너스가 돼야지 전하도 보존되고 그 기묘도 스트레인지니스도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를 여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시그마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자가 그 스트레인지니스라고 하는 퀀텀 넘버 보존 법칙을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 이 빠져있는 자리에 어떤 입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퀀텀 넘버 보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하면 쿼크 레벨로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궁금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쿼크 모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